나이 들어서 채소가 특별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채식만 먹다 보면은 진짜 골골돼요. 채소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특히 비건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영양결핍에 걸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안녕하세요. 비아이오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유혜미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긴 하지만 좀 저속노화 다이어트에 되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또 환자 진료하고 또 이번에 새로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좀 천천히 늙으면서 빨리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적은 책인데요. 이 책도 소개도 하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다이어트 내용 그리고 좀 더 빨리 동안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좋은 꿀팁들 갖고 왔습니다. 요즘 혈당 다이어트가 굉장히 핫한데 혈당 다이어트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요새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정말 흔하면서도 많이 들리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칼로리만 줄이면 된다, 아니면은 조금만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칼로리는요, 그저 숫자에만 국한된 이야기 같고요. 칼로리대로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근육도 빠지고 더 노안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못하는, 그러니까 비만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고혈압과 당뇨로 가고 이런 성인병들에 걸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메커니즘 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혈관으로 당이 왔을 때 갑자기 당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팍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인슐린이 나오면서 또 우리 몸에 체지방이 쌓이게 되고 혈관은 손상을 입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인병으로 더 빨리 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혈당을 줄이면서 이거를 음식을 조절을 하다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를 컨트롤하면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을 때 당뇨도 컨트롤 되는데 비만도 잘 치료가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약들이 쓰이고, 그리고 이 혈당을 관리하는 게 결국에는 비만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요새 시대의 트렌드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새 작년부터 핫한 게 위고비고 요새 또 새로 나온 게 마운자로잖아요. 근데 위고비가 나오기 전에는 오젬픽이라는 그 당뇨병에 대한 약이, 그러니까 주사가 사용이 많이 되면서 살을 많이 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혈당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체크를 하는 게 혈당이거든요. 요새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CGM, 그러니까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을 하는 그런 측정기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리블이라는 그런 제품인데요. 팔뚝에 딱 이렇게 측정기를 딱 달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먹은 모든 음식들이 점수화로 딱 체계화가 되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급하게 오르는지 그걸 다 표시하고 그 음식을 피하다 보면은 내가 음식에다가 그 장 볼 때 쓰는 그 돈이 다른 데로 이제 완전 장바구니가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높은 거는 써서 그거를 피하고, 점수가 안 높으면서 천천히 스테디하게 오르는 그 음식들만 찾아서 잘 먹는다면은 노화도 천천히 오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치트키가 될 수 있습니다. 혈당 다이어트에서 가장 권장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혈당 다이어트 때 가장 권장되는 음식 뭘까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음식을 찾으면 돼요. 보통은 단백질이 이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들이 쓰이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음식들 보면은 단백질은 뭐가 있을까요? 닭가슴살, 아니면은 뭐 해산물, 연어, 참치 이런 것들이 되게 천천히 올라요. 그거는 야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혈당이 확 오르는 음식들은 보통 가장 조금만 먹어도 오르는 거는 과일 주스. 우리가 저혈당 빠졌을 때 사탕 먹이잖아요. 그만큼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건데, 결국에는 음식 중에서도 혈당을 높게 오르는 거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걔는 피하고 될 수 있으면 단백질 음료 또는 단백질 과자, 요새 단백질 과자도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계란 이런 음식들이 결국엔 혈당 다이어트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권장되는 음식입니다. 땅콩버터가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먹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네, 저도 요새 땅콩버터에 대해서 이제 막 유튜브 릴스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땅콩버터를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땅콩버터를 고른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당이 들어있는 걸 좀 피해야 되고, 땅콩버터를 먹을 때에도 한 스푼만 먹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땅콩버터를 뭐 사과에도 발라먹고, 또 빵에도 발라먹고 이렇게 하시던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진짜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혈당을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먹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오르지만 어떤 분은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확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단백질 음료도 저도 뭐 더단백도 먹어보고 뭐 셀렉스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먹어보는데 저한테는 혈당이 안 올랐던 단백질이 또 어떤 분이 먹으면은 어떤 건 혈당이 오르고 어떤 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콩 버터는 아무래도 좀 지방량도 있고 그리고 버터다 보니까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서 다른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걸 좀 막아주기도 하고 또 에너지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땅콩 버터는 조금씩 먹는 거는 추천을 드리는데 자기 혈당을 측정을 해서 만약에 그게 내 몸에 안 맞는다면은 땅콩버터는 조금은 조심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이어트 중 과일 섭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반발을 일으켰는데 왜냐면은 과일은요 되게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기는 해요. 비타민도 들어있고 수분도 많이 들어있고 또 항산화 작용도 하기도 하죠. 근데 참 과일이 달달하잖아요. 근데 과일 안에 있는 과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 혈당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아침에 공복에 먹는 사과는요 본인의 혈당을 확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먹으면은 살찌는 음식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과일이거든요. 제가 4년 전에 2달 동안 11kg을 감량을 했는데요. 솔직히 그때 과일을 하나도 안 먹었고 비타민 섭취는 그냥 진짜 비타민 C만 먹었고 그 이후로 과일을 끊다시피 하니까 사실은 한 1년에 몇 개 과일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라는 말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침에 막 사과 깎아주고 과일 주고 하는데 이거가 어렸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부도 해야 되고 머리도 이렇게 포도당이 있어야지 뇌가 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또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살이 쪄서 나이 들었을 때는 이 혈당이 오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요 혈당이 소모가 돼서 저혈당으로 막 이렇게 계속 혈당이 낮게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처음 먹는 그 음식에 따라서 혈당이 확 칠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환자들의 그 혈당을 측정한 걸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아침에 바나나를 먹는 분이 그분은 당뇨 전 단계였는데 바나나를 먹고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바나나를 드시면 안 돼요. 보통 다들 아침에 과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스파이크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치면요 혈당이 급하게 내려오면서 사람은 갑자기 허기지고 배고프고 기운이 빠져요. 그러면은 10시, 11시쯤 일하다 보면 엄청나게 배가 고프고 그때 또 뭔가가 땡기니까 먹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과일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굳이 나는 과일을 꼭 먹고 싶다 하면은 한 점심 저녁 때쯤에 식사를 해서 어느 정도 혈당이 좀 올려놓은 다음에 입가심으로 디저트로 조금씩 먹어주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에다가 그냥 사과나 아니면은 레몬 같은 거를 타서 먹었을 때 갑자기 혈당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과일이 조금은 안 좋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 또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또 혈당 관리 면에서는 살을 쪘을 때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살을 빼고 유지 기간이 있다면은 적당량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먹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일 추천을 한다면은 저희 환자들에게는 토마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울토마토 정도 먹는데 사실 요새 토마토 중에서도 쿠팡에 보니까 되게 달달하게 나온 스테비아 토마토가 있는데 그 먹어보니까 정말 달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당을 줄이긴 했지만 스테비아 그런 성분들이 어쨌든 달달한 맛이 나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를 단맛으로 인지를 하고 인슐린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당을 줄이면 뭐 스테비아 이런 거라고 하지만 그런 당을 없앴고 다른 감미료로 단맛을 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제로콜라도 그렇죠.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찍었는데 제로콜라도 살쪄요. 왜냐면은 당분이 없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이 단맛을 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또 작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식욕을 올리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추천을 드리고 또 아보카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음식 3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의외로 살찌지 않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쌈이에요. 보쌈이 이제 고기를 쪘잖아요. 고기를 양념으로 해서 막 튀기거나 하는 것보다는 쪄서 먹는 게 그나마 그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수분이 들어가서 쪘기 때문에 조금 덜 살이 쪄요. 그리고 고기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근데 보쌈은 보면은 맛도 있지만 고기가 이제 그냥 거의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 나오는 뭐 떡이나 아니면은 뭐 쌈장 이런 거 빼고서는 그냥 김치랑 같이 먹으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보쌈이랑 같이 먹는 그 막김치에도 밀가루도 들어있고 고춧가루에는 그리고 설탕도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약간만 드시고 보쌈 위주로만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 의외로 삼겹살이에요. 저거 다이어트 시킬 때 그분들 회식 가서는 삼겹살 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삼겹살만 먹는 건 괜찮아요. 이제 야채랑 삼겹살이랑 많이 싸서 먹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 후에 먹는 냉면 그리고 뭐 된장찌개에 나오는 그런 밥 것만 피하시면은 삼겹살 먹어도 괜찮습니다. 의외로 살 많이 안 찌고요. 삼겹살 먹을 때 한 개 더 추가해서 먹으면 좋은 게 계란찜. 계란찜이랑 같이 드시면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피해야 될 거 술. 술 먹으면은 간이 힘들면서 간에서도 이제 좀 독성 물질들, 그 알코올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간이 해독하면서 많이 지치게 돼요. 그러면서 또한 인슐린 분비도 되고 또 지방도 잘 쌓이는 몸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회예요, 회. 그래서 회 먹으러 가면은 물론 초밥은 빼고 그냥 회 자체의 그 생선으로만 먹는 거는 좋아요. 회 또는 또 보니까 새우, 이건 해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되게 크게 나오는 크랩, 킹크랩 이런 것들은 살 안 쪄요. 그래서 회식 갈 때 여러분 좀 살 빼고 싶은데 어디 뭘 먹으러 간다 하면은 저는 추천 메뉴가 보쌈, 삼겹살 그리고 횟집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거 먹어도 나 살찌는 거 아니야, 나 고기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단백질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단지 계란 같이 나오는 밥 그리고 뭐 빈대떡 아니면 튀김 이런 것만 잘 피하시면은 지뢰밭을 피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야식의 유혹이 강해지는데 건강하게 야식을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더워가지고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땡겨요. 사실은 일찍 자야지 일단은 먹는 걸 그만둘 수 있고 잠자는 것 자체가 금식이기 때문에 먼저는 야식을 안 먹는 게 건강하겠죠. 근데 굳이 야식이 땡긴다, 밤에 무서운 영화 보면서 뭔가 먹어야겠다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구운 닭? 닭을 시켜 먹어도요, 요새 구운 닭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구워 먹는 닭 이렇게 시켜서 먹기도 했는데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구워 먹는 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닭 본연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라면이나 과자나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다음날 엄청나게 부으면서 몸무게가 확 오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먹으려면요, 집에 걔네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운 닭 또는 닭가슴살 또는 육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육포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고기를 말린 거잖아요. 너무 양념되지 않은 거, 오징어 이런 것들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씹는 재미가 있으니까 영화 보면서도 볼 수 있고, 전 제일 도움이 된다면은 통닭 중에서도 뭐 후라이드 중에 구운 거 그런 게 더 안전할 것 같고, 양념 피하시고 피자도 피해야 되고 건강하게, 그리고 야채도 같이 먹는 거. 야채 먹기 싫죠. 어쨌든 사실은 야식은 안 먹어야 돼요. 밤에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위장이 야근을 해요. 밤새도록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혈당이 왔다 갔다 이러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은 식욕이 엄청 올라요. 잘 때 음식을 소화를 시키면은 위장이 되게 힘들어서 또 그 다음날에 피곤해요. 그리고 얼굴이 부을 수 있고, 일단 야식은 피해야 되고, 뭔가 땡긴다 그럼 빨리 그냥 우유 한 잔 먹고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란은 다이어트 시 어떻게 조리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그냥 쪄먹는 거예요. 삶은 달걀. 근데 저도 좀 뻑뻑한 거를 잘 못 먹어요. 삶은 달걀도 한 개 먹어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달걀, 계란 하나가 이 단백질이 7g이에요. 근데 내 몸무게가 만약에 60kg이면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 양이 한 60g 정도 되거든요. 60g을 3끼에 나눠 드셔야 돼요. 20, 20, 20g씩.
근데 오전에 20g을 먹으려면은 계란 하나가 7g이니까 한 3개, 7, 3, 21이니까 3개 정도 먹잖아요. 근데 단백질 20을 먹으려고 계란 3개를 저는 잘 먹은 적이 없는데 삶은 계란 좀 뻑뻑해가지고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건 삶은 계란이지만 현실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계란 후라이 또는 계란찜으로 해서 먹고요. 오히려 아침에 계란 정도가 되게 좀 이렇게 해먹기가 그럴 시간도 좀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단백질 음료 먹게 돼요. 예전에는 흔들어 먹었는데 이제 되니까 흔들어 먹는 것도 귀찮고 시간도 되고 그냥 이런 드링크 같은 거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 때 음식을 너무 열심히 뭔가 만들어서 차려 먹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음식을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삶을 계란은 미리미리 삶아놔야 되고 그리고 계란 후라이는 조금 뭐 한다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가끔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간장을 조금 넣어서 먹어도 되게 맛있고 사실 계란은요 어떻게 먹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가장 베스트라고 해도 베스트를 못 지킬 때는 그냥 계란을 뭐 후라이 해 먹든 쪄서 먹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먹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년 이상이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다이어트 식단이나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중년 이상 되면은요, 아무래도 소화 능력이 조금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근육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 몸에 이런 근육도 없어지겠지만, 위장도, 또 장도, 또 어떻게 보면 항문도 다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근육이 점점 힘을 잃으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맵고 짠 음식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막 죽 같은 거, 아니면 훌렁훌렁 넘어가는 것들 많이 먹는데, 오히려 그런 게 좀 혈당을 많이 높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중년 이상인 분들에게는 조금 그런 훌렁훌렁 넘어가는 음식들은 좀 오히려 살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나 추천을 드리는 게 갈비탕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나이가 좀 80대이시긴 한데 근력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제가 계속 고기 드시라고 하는데 최근에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는데 제가 뭐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맨날 가서 갈비탕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갈비탕 집에 가서 계속 잘 갈비를 먹었더니 얼굴이 좋아졌더라. 그리고 근육이 붙어서 몸이 좋아진다 해서 그 다니는 내과 선생님한테 갈비탕 먹고 건강해졌다고 그랬더니 그 내과 선생님도 회식을 자꾸 갈비탕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빠는 갈비탕 선전해도 되겠다 그 얘기까지 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제 생각에는 뜨끈한 국물 있는 삼계탕, 갈비탕 이런 것들을 잘 찾아 드시면은 몸도 든든할 뿐더러 고기를 좀 쪄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60세 넘어 먹으면 안 좋은 채소가 있나요? 예전에는 채식이 건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채식을 먹긴 했는데 나이 들어서 채식만 먹다 보면은 진짜 골골돼요. 채소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특히 비건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좀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영양결핍에 걸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채소는 그냥 정도껏 먹어주면 되고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근육을 더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고기, 해산물 종류를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본 보면은 되게 좀 장수하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일본이 사면이 다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산물을 많이 먹고 단백질 섭취가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이나 중국 보면은 되게 밀가루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되게 뚱뚱하죠. 그래서 성인병 그리고 비만이 진짜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소는 제 생각에는 먼저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뭔가 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들의 혈당을 높이는 거를 조금 방어를 해주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섬유질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은 도움이 되지만 나이 들어서의 그 채소가 특별하게 중요하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책에도 쓰긴 했는데 사실 VPF라고 해서 Vegetable Protein Food, 그러니까 채소, 단백질 다음에 먹는 그 식단이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살을 더 잘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밥부터 먹는 것보다는 채소를 먼저 먹어줘서 식이섬유들, 파이버들로 먼저 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와서 천천히 올리고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완만한 혈당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조금 혈당 스파이크가 덜 하겠죠. 근데 먼저 밥을 먹을 때 밥부터 먹고 천천히 다른 걸 먹으면은 혈당 스파이크 팍 온 다음에
다음에 정정정정정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식사 습관을 바꿔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논문과 연구가 있어서 제 책에도 설명을 해놨는데, 굳이 내가 흰밥을 나는 고수하겠다, 나는 다이어트는 못하겠지만 순서만 바꿔볼 수 있겠다 하면은 먼저 채소부터 먼저 먹어서 내 위장벽을 딱 이렇게 발라놓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훨씬 더 살이 좀 덜 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했고,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여러 가지 눈수술, 코수술, 뭐 안면윤곽, 지방이식 이런 것들을 쭉 해오면서 어느 순간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수술만 하면은 다 행복하게 살 것인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이 유지가 되려면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진짜 의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나중에는 또 살이 쪘다고 오는데, 그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피하 지방을 아무리 그 흡입을 해서 뺀다 하더라도 내장 지방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나중에는 더 찌는 거예요.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식욕이 다 오른다고 하는데, 지방이 빠진 만큼 몸에서 더 식욕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몸의 이런 메커니즘을 잘 컨트롤해야 진짜 이 사람이 아름다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됐고, 이런 책이 또 나오게 되었더니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을 하면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뭐 수술해라, 뭐 이거 해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권유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저속노화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제가 알려드리면은 그거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의학의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플 때는 사실 약을 먹어야 낫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암에 걸렸다, 아니면은 또 어떠한 뭐 우울증에 걸렸다 이러면은 혼자서 의지만으로 이거를 치료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적당한 타임에 의사에게 가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으면은 인생의 그 어려운 난이도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의료가 저렴해요. 그리고 되게 의사를 많이 쉽게 만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생활 습관도 바꾸고 식이 습관도 바꾸고, 저는 정신력도 멘탈도 조금 더 강해지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면서 창의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결국엔 노화는 계속 침체되어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이거를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덜 침체되고 조금 더 생기 있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하게 되고 좀 더 예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꿈은 반짝반짝한 100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100세가 되실 분들은 이 책 읽으면서 나중에 100세가 됐을 때 조금 나의 취미를 즐기면서 막 폭삭 늙은 노인이 아니라 뭔가 눈빛도 빛나고, 그리고 같은 이런 마인드 좋은 사람들끼리 또 모아가지고 뭐 여행도 가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실 인생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돈도 많고 뭔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걸 다 놔버리고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도 많은데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많고 또 인맥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가 나이 먹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되게 설레이는 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 먹어서 너무 우울해, 이게 아니고 나 나이를 먹어서 우리 게임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단계가 되면은 되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레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만렙이 될 때까지 100세가 되게 커지고 건강하고 되게 여유롭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분들은 다 같이 책 읽으면서 저와 함께 만렙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